LA 경찰을 이끌어갈 임시국장에 한인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이 임명됐습니다. LAPD 역사상 최초의 한인 수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주택가에서 총격이 발생해 경관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집은 전소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총기 난사 범행과 관련해 보호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일으킨 살인에 대해 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간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주택 임대 사기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파키스탄에서는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3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시 경찰위원회가 LA 경찰국을 이끌어갈 임시국장에 한인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LA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이달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마이클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LA 경찰국을 이끌어갈 책임자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LA시 경찰위원회는 여러 후보들과 면담을 이어간 끝에 LA 경찰국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을 임시국장에 임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 임시국장직을 수행하면 신임국장 임명 후보에 오를 수 없지만 도미닉 최 부국장은 임시국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en we were talking about this position as you have such an incredible background, why don't you apply to be chief? And it was very clear it was his decision. And he can discuss his reasons why,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we would never pick an interim chief who was not 100% qualified to be the chief of police. LA 경찰국 임시국장으로 내정된 도미닉 최 국장은 경찰 조직에 변화를 주고 지역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국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시국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we have a solid team of leaders. I have great direction and guidance from the mayor and from the Board of Police Commissioners. I think that I'm well connected to my leadership team and quite frankly, the sworn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department. So I'm looking forward to great things. 지난 1995년 LAPD에 합류한 도미닉 최 임시국장은 노숙자 대책 총괄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한인 최초로 부국장으로 승진한 뒤 2020년에는 서열 2위인 수석 부국장에 올랐습니다. 도미닉 최 임시국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신임 국장이 임명될 때까지 LAPD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플로리다의 한 은행에서 인질 강도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경찰 저격수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 벨타워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은행 강도가 인질 2명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로봇개와 드론을 투입해 현장을 살폈고 일부 경찰들이 건물로 진입하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건물 수색과 동시에 2명의 인질을 붙잡고 있는 칼로 무장한 용의자와 인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저격수가 크레인에서 용의자 1명을 조준 사격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6살 남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인 스털링 라몬 알바라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질 중 1명의 목에 칼을 갖다 대는 치명적인 위협을 가해 경찰 특수기동대 저격수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질 2명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의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은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3층 주택 지붕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11살 소녀가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이스트 랜스타운에 있는 집으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발사된 총탄에 의해 경찰관 2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당한 경찰 2명은 이스트 랜스타운 경찰서 소속과 랜스타운 경찰서 소속으로 각각 팔과 다리에 총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누군가 주택 안에서 창문을 통해 거리를 향해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후 총격이 발생한 주택 안에서 불길이 치솟아 부상 신고를 한 소녀와 용의자 등 집안에 몇 명이 있는지 사람들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택 화재로 인근 한 블럭 주민 전체가 대피했습니다. 미시간주 법원이 10대 자녀의 총기 난사 범행과 관련해 엄마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3년 전 아들 이선의 총기 난사를 방치했다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선의 어머니 제니퍼 클럼블리 씨에게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부모에게 살인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제니퍼 씨에게 4월쯤 형량을 선고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최대 15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15살이었던 이선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이선은 1급 살인죄로 기소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어머니 제니퍼 씨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검찰은 제니퍼 씨가 아들의 범행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범행 당일 이선은 학교 과제물에 권총과 피 흘리는 사람 등을 그려 교사는 즉각 부부를 학교로 불러 이선에게 정신상담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부부는 교사에게 하루 전 아들에게 총을 사줬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담 후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선은 약 1시간 후 학교 친구들을 향해 방화쇠를 당겼습니다. 검찰은 이선이 평소에도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동을 반복했지만 부모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 말을 무시한다고 적은 이선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니퍼 씨의 변호인은 부모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집주인 행세까지 하며 렌트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8가에 위치한 한 주택의 2층 방. 좋은 위치는 물론 널찍하고 깨끗한 방에 와인셀러도 있는 부엌에다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 중이었던 20대 여성 A씨는 올해 1, 2월 약 2달간 단기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서 방을 검색하던 중 뉴저지 최고의 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조모 씨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조 씨에게 연락을 취한 A씨가 방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묻자 조 씨는 방 내부를 찍은 영상을 보내주면서 벌써 6분이 문의가 들어와 곧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며 문의한 사람들과 연락한 내용, 그리고 심지어 전에 살다 나간 사람의 여권 사진이 들어있는 문자 내용까지 캡처해 A씨에게 보여줬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머물 곳이 필요했고 또 방이 나갈까 조급했던 A씨는 보증금과 2달치 비용 총 2,600불을 송금했습니다. A씨가 조 씨를 믿고 계약을 결심했던 또 다른 이유는 조 씨가 자신의 여권 사진과 운전면허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 12월 20일에 이사 가기로 한 여자가 이사가 안 나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내보내기 위해서 막말을 조금 했더니 이제 경찰에 신고도 당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조 씨 관련 렌트 사기 피해자는 팰리세이즈 팍 8가에 있는 집 말고도 4가에 위치한 집에서도 다수 발생했는데 취재진의 확인 결과 4가에 위치한 집은 현재도 부동산 거래 웹사이트 진로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집이라는 것인데 조 씨는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주소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통화한 결과 이 집의 건물주나 부동산 측은 조 씨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8가지 피해자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에도 조 씨는 이 4가에 있는 집을 문의한 피해자 B씨와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법은 동일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경찰서는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신고를 접수한 사람이 12명에 달한다고 전하며 조 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로부터 렌트비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만든 단톡방에는 1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피해자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임을 직감한 피해자들은 즉각 매물글을 발견했던 한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 조 씨의 아이디를 신고했고 해당 사이트는 조 씨의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두는 서브리즈 개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30일 미만의 단기 렌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016년 제정돼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대 $1,25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총선을 앞두고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3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부상자들이 힘겹게 옮겨집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2차례 발생했습니다. 첫 폭발은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에서 약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에 설치된 폭탄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뒤 근처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두 번의 잇단 폭발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모두 총선 출마자들의 사무소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जख्मियों की इत्तला है हमारे पास जैसे जख्मी आ रहे हैं हम उनकी जख्मों की नोयत के मुताबिक उनको हम ट्रॉमा सेंटर और अपने ऑपरेशन थिएटर में शिफ्ट कर रहे हैं. 현지 관계자들은 부상자들 가운데 위중한 사람들이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는 두 테러 모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그럼에도 총선은 예정대로 현지 시각 오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미 전국 9만여 개 투표소에서 용지 배분을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LA시의 노점상 규제와 수수료 부과가 대폭 완화됩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 스타디움, 크립토닷컴 스타디움 등 인기 관광 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 구역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541로 올랐던 노점상 영업 허가 수수료를 연간 $27 51센트로 무려 95% 낮추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어제 노점상 규제 폐지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조례안은 노점상의 연간 매출이 $5만 이하일 경우 수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파세데나와 롱비치, 버넌 등에서의 노점상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두 번째 조례안은 LA 카운티 지역시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 공공시설에서의 수도와 전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는 33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돼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오는 1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지난해 우승팀 캔자스시티와 샌프란시스코가 4년 만에 재격돌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은 슈퍼볼 관련 장식물들이 곳곳에 설치됐고 벨라지오 분수대에도 트로피가 장식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방문객위원회는 도시가 슈퍼볼 상징물들로 장식되면서 방문객들은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중심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So what they're going to get here is an experience around the game that they just cannot get anywhere else. 슈퍼볼 인기가 치솟으면서 입장권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티켓 재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는 입장권 가격이 $8,188에 달하고 평균 입장권 가격은 $9,800로 티켓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슈퍼볼 경기 결과를 맞히는 베팅 규모 또한
역대 최대인 23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고 베팅 규모는 지난해 160억 달러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가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바다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오염수 5.5톤이 누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원전 내 건물의 외벽 배기구에서 오염수가 새어나오는 걸 직원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누출된 오염수로 가로 세로 4m, 깊이 1m의 물 웅덩이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누출된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은 220억 베크렐로 추산되며 이는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치인 1억 베크렐의 200배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누출은 오염수 정화 장치에서 일어났는데 해당 시설은 오염수를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로 보내기 전에 세슘과 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닫혀 있어야 할 밸브 16개 중 10개가 열려 오염수가 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装置の中の水の流れを止めたところ、漏洩は止まりましたが、東京電力は現時点で原発の外部への影響は確認されていないとしていますが、 도쿄전력은 누출된 오염수가 부진의 토양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출입을 금지했으며 누출된 오염수와 토양을 회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현장과 가까운 배수로에 방사성 물질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으며 바다로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 4천여 톤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오늘 오전 버긴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 앞에서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한인 여성을 위한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저지 버긴 카운티 법원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스테이터스 컨퍼런스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그레이스 유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 단체장 연합회는 뉴욕의 여러 한인 단체들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법원 앞에 집결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버긴 카운티 법원 앞에 결집한 이들은 집회를 통해 그레이스 유 씨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당시 아기의 호흡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김광석 한인회장, 이대우 뉴저지 한인회장은 억울하게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사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녀를 향한 정의 구현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에게 법원이 일방적으로 살해 혐의라고 판단해 수감하는 것은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이자 억울한 옥살이라고 지적하며 그레이스 유가 수감된 이후 생후 3개월 때 사망한 아들과 쌍둥이로 태어난 아들, 6살 난 딸이 엄마 없이 지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은 당장 이 부당한 판결을 뒤집고 억울한 옥살이를 중단토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여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일시 중단하자며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등은 하마스에 휴전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죄수의 맞교환, 단계적 휴전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열흘여 만에 하마스는 역제안을 담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135일 휴전 기간을 두고 3단계로 나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할 테니 대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1,500명도 단계에 맞춰 석방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일시적 교전 중단 때는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죄수를 1대3 비율로 교환했는데 이번엔 1대10까지 늘리자고 한 겁니다. وكنا حريصين من خلال هذا الرد أن نتعامل بروح إيجابية بما يضمن 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하루가 못 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스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완전한 승리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하마스의 요구에 굴복하는 건 재앙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בדרך לניצחון מוחלט. הניצחון הוא בהישג יד. זה לא עניין של שנים או עשרות שנים, זה עניין של חודשים. 휴전 가능성에 다시 먹구름이 낀 가운데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여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hile there are some clear non-starters in Hamas's response, we do think it creates space for agreement to be reached. 그간 휴전 협상에 공을 들여왔던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